아래쪽에 있는 기계공정의 특수성 분석에서 설계도 검토 부분, 지금 설계도서의 관련 목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계속해서 설계도서의 작성 등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원인 분석 방법도 표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파레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순서대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성 요인도에서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어골상 세분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어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어골은 위에서 보다시피 뼈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생선을 먹다 보면 이런 식으로 뼈 모양이 남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특성 요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큰 순서대로 한다 이러면 파레토도를 정답으로 찍어주시면 되고, 어골상 그 다음에 물고기 뼈 모양이다 하면 특성 요인도를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도에서 중요한 것은 추이가 나오거나 한계선이라는 말이 나올 경우에는 관리도를 답으로 찍으면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표준안전작업 절차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안전작업 절차서란 무엇이냐면 JSA, JHA 등과 같은 안전작업 절차는 표준화된 안전작업 수행 방법을 위험성 평가에 기반하여 기술한 절차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업 수행 시 발생하는 재해 위험성의 감소를 보장하기 위해 위험 요인, 위험성 평가, 위험 관리 방법을 기술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제공 정보에 대해서는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안전작업 절차서의 개념을 보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위험성 평가는 어떤 식으로 된다?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관리 부분에서 관리적인 방법에 안전작업 절차서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위험성 평가를 다 한 후에 검토를 일정 주기를 거쳐줘야 되는데 최대 1년을 기준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파악만 해주면 되고, 기계 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 중 작업형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위험점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협착점입니다. 협착점은 무엇이냐 하면 왕복 운동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프레스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위에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 프레스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 운동부, 그리고 밑에 있는 틀 모양이 고정부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해서 암기해줘도 좋지만 앞글자를 따서 이런 식으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내 친구 협의는 배가 왕고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위험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끼임점입니다. 자, 끼임점은 말 그대로 끼이는 것인데 어떻게 끼이는 것이냐면 기계의 회전 또는 직선 운동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연삭 속돌과 작업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기회, 직고연. 자, 그 다음에 기타 두 가지 정도도 더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절단점입니다. 절단점은 말 그대로 절단하는 것으로, 자, 이것은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정육점에서 고기 자르는 기계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되는데, 절단점은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에서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는 밀링 커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앞글자를 따서 절, 회, 자, 밀,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물림점입니다. 물림점은 말 그대로 강아지나 사람이 물었을 때 생각하면 되는데, 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작용해야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축에 물려 들어갈 위험성이 있는 곳을 물림점이라고 합니다. 페트병 같은 거를 찌그러뜨리거나 그 다음에 캔 같은 거를 찌그러뜨려서 내보내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기어, 롤 같은 게 있고 압연기 등도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것은 말 그대로 두 개가 작용해야 되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물림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접선 물림점입니다.
접선 물림점에서 접선은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나오는 부분인데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접하는 선이 있는 것이 접선입니다. 자, 이것은 수학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원 위에 선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페달 같은 걸 보게 되면 체인에 엉켜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따라서 이 사이에 손이나 기타 물질들, 즉 옷깃 같은 게 끼는 것이 접선 물림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회전 말림점은 말 그대로 회전해서 말려 들어가는 것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돌기 회전부에 의해 장갑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회전 말림점이 사용되는 기계에 대해서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기계 설비의 본질적 안전화 부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부분 페일 쉐이프의 기능을 가질 것, 그 다음에 풀프루프 기능을 가질 것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일 쉐이프는 무엇이었냐면 기계 기구 설비의 고장이 안전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풀프루프는 무엇이냐면 미숙련자가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확고한 안전에 대한 것이 풀프루프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페일 쉐이프의 기능은 대표적으로 구조적 페일 쉐이프와 기능적 페일 쉐이프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밑에 있는 풀프루프는 마찬가지로 인간의 실수나 과오가 있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구로서 풀프루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프레스 하강 시 손이 금형 사이에 들어가면 슬라이드 하강이 정지되는 것, 그 다음에 크레인의 건가 방지 장치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풀프루프 기구의 예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의 안전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형의 안전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말 그대로 외형에 대한 안전화이기 때문에 안전 색채를 사용한다라는 거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업점의 안전화는 뭐 자동 제어, 원격 제어 같은 것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의 안전화는 기계의 오작동을 방지하거나 정상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기계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페일 쉐이프가 있겠죠. 자, 그래서 페일 쉐이프에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페일 패시브가 있습니다. 자, 페일 패시브는 무엇이냐면 기계가 고장했을 경우에 정지되는 거, 그게 페일 패시브가 되겠고, 그 다음에 페일 오퍼레이셔널이 있죠. 자, 오퍼레이셔널은 무엇이냐면 기계가 고장했을 경우 다음 정기 점검까지 하는 것이 오퍼레이셔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페일 액티브가 있습니다. 페일 액티브는 고장 시 경보를 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운전 가능한 것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안전색채 사용의 예가 있는데 시동 스위치는 녹색, 그 다음에 급정지 스위치는 적색, 고열기계는 청록색, 회청색이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기계의 일반적인 안전사항에서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전부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덮개와 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덮개, 울이 정답으로 많이 포함될 수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각각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정독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해서 기계의 점검사항과 레이아웃 유의사항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계의 방어 부분에서 먼저 봐야 될 게 우측에 있는 핵심 키 부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연결시켜 보도록 하면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구들입니다. 자, 예초기일 경우에는 날 접촉 예방 장치가 있겠고, 지게차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 등 안전벨트가 있고,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공기 압축기는 압력 방출 장치, 금속 절단기는 날 접촉 예방 장치, 그 다음 포장기계는 구동부 방호 연동 장치가 있다
연결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업점의 가드를 보게 되면 가드의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 고정 가드는 말 그대로 계급으로부터 가공물과 공구 등을 넣어도 손에 위험 영역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형태가 고정 가드. 경고 가드는 손이 위험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를 하는 형태가 되겠고, 연동 가드는 기계 작동 중 개폐되는 경우 기계가 정지되는 형태. 마지막으로 조절 가드는 가공물과 공구에 맞도록 형상과 크기를 조절하는 형태가 된다 정도의 4가지가 있구나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연동 장치를 한번 보도록 하면, 인터록 장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승강기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동 장치란 무엇이냐면 일종의 연동기구로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 동작 또는 수개의 동작을 하기도 하며, 동작 완료 시에는 자동적으로 안전 상태를 확보하는 장치가 인터록 장치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미트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스위치는 무엇이냐면 기계가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작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리미트가 바로 제한하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총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과부하 방지 장치, 건가 방지 장치, 과전류 차단 장치, 압력 제한 장치가 있는데, 이 과부하 방지 장치와 건가 방지 장치는 추 6과목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2가지는 반드시 연결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건가 방지 장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줄을 감았을 때 더 이상 감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건가 방지 장치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초 역학 부분에 용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용어 부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 용어 같은 것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 정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용어를 적는 문제가 그대로 실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용어가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와서 뜻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용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응력 계산과 구조의 안전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률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안전률은 무엇이냐 하면 재료 자체의 필연성 중에 잠재되어 있는 우연성을 감안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 부분에 가해지는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몇 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배율이 안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율에서는 기계가 정상 상태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은 극한 하중보다는 상당히 작고, 부재에서 하중을 수용하고 용량의 남은 부분에 안전한 지표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율을 계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안전율의 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안전율은 위쪽에 있는 탄성한도 이내의 모든 하중분의 는 영역의 모든 하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념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허용 응력이 100이고 단면적이 2인 강판의 극한 하중이 400이라고 나와 있다면 안전율은 얼마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안전율을 구해줘야 되는데 안전율은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극한 강도는 무엇이냐면 단위를 생각해주면 되는데, 지금 허용 응력 단위가 kg 폴스 퍼 밀리미터의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게 극한 하중 나누기 단면적을 한 게 응력이 되는구나, 즉 강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율은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극한 강도는 극한 하중인 400 나누기 단면적 2를 내서 200kg 폴스, 여기 폴스가 빠졌네요. 폴스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위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폴스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따라서 안전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허용 극한 강도이기 때문에 100분의 200인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고장의 유형 중 욕조 곡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조 곡선을 보게 되면 이때 X축은 시간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반에는 고장률이 높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장률은 낮아지게 되고 일정 시간 동안 고장률은 일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단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고장률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초반에 보게 되면 초기 고장 기간을 감소형,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우발 고장 기간으로 해서 일정형이라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마모 고장 기간으로 증가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초기 고장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면 보전 예방으로서 MP로 볼 수 있습니다. MP는 보전 예방입니다. 이 보전 예방은 초기 고장에 해당되며 이것 중에 디버깅 기간과 버닝 기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버깅 기간이란 무엇이냐면 초기 고장의 결함을 찾아서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을 디버깅 기간이라고 하고, 버닝 기간은 무엇이냐면 시운전을 하면서 고장률을 안전시키는 기간을 버닝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발 고장은 무엇이냐면 예측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고장으로서 시운전 혹은 점검 작업으로 방지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보전에 해당되냐면 CM이라고 해서 계량 보전에 해당됩니다. 자, 이때 마모 고장은 예측을 해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보전으로 볼 수 있냐면 PM이라고 해서 예방 보전에 해당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프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초기 고장에는 보전 예방이 해당되고 우발 고장에는 계량 보전, 마모 고장에는 예방 보전이 해당된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균 고장 간격 MTBF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TBF는 무엇이냐면 고장 발생 시 다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고장이 발생하는 평균 주기 시간을 말하며 수리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평균 수명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MTBF를 구하는 공식도 나와 있고 고장률을 구하는 공식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면, 한 대의 기계를 100시간 동안 연속 사용한 경우 6회 고장이 발생하였고 이때 총 고장 수리 시간이 15시간이었다. 이 기계의 MTBF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MTBF는 어떻게 구한다? 고장 건수분의 총 가동 시간으로 구했습니다. 자, 고장 건수는 6회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6을 대입하면 되겠고, 총 가동 시간은 우리가 100시간이지만 고장 수리 시간을 빼줘야지 우리가 가동 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총 가동 시간은 전체 100시간에서 수리 시간 15시간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분의 8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계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14.17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신뢰도, 불신뢰도에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공식도 같이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유형이 또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 일곱 번째에 있는 평균 고장 시간 MTTF가 있습니다. 자, 평균 고장 시간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한 평균 수명을 의미하게 되겠고, 일반적으로 직렬계와 병렬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렬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MTTF 곱하기 n분의 1로 구할 수 있으며 병렬계의 경우에는 NTTF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개수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면 24개의 공정 제어가 회로가 있고, 자, 이때 회로는 즉시 교체되었으며 이 회로의 평균 고장시간 MTTF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MTTF는 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어떠한 고장 건수분의 각각의 수리 시간의 합계, 즉 부품수 곱하기 가동시간으로 구할 수가 있겠는데, 총 24개의 공정 제어 회로가 있으므로 24 곱하기 4000시간 공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14번의 고장이 있었기 때문에 고장 건수를 분모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6857.142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MTTR은 무엇이냐면 고장 발생 순간부터 수리 완료 후 정상 작동 시까지 평균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MTTR은 수리 횟수, 고장 횟수 분의 각각 수리 시간의 합계가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에 있는 식들을 약간 합친 느낌의 이 가동성의 부분에 대한 식도 이런 것이 있구나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보존성 공하. 보존이 무엇이냐면 설비 또는 제품의 마모와 열화 현상에 대해서 수리 가능한 시스템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고장이나 결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재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다음 부분을 체크해주면 되는데 보존의 분류 부분은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존의 분류는 크게 예방 보전, 사후 보전, 보전 예방, 개량 보전으로 나눌 수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예방 보전은 PM, 사후 보전은 BM, 보전은 MP, 개량 보전은 CM이다. 그 다음 각각의 정의가 무엇인 정도 가볍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선 포인트가 보전의 분류가 총 몇 개가 있고 이 개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